안녕하세요. 집이 안 팔려서 사놓은 집에 못 들어간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점점 더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아파트로 입주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국내 금리 인상하고 경기 침체 등으로 거래 절벽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입주를 둘러싼 경기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고 또 삶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새 집이 있지만 새 집이 비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은 점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음을 내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래저래 우리네 삶이 부동산으로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예측 못했습니까? 예측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 대비해서 한 3%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입주하는 율은 더 낮아질 겁니다. 기존 주택의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새로 분양받은 주택들 입주할 시점 돼서 전세입자 집어넣어서 그 전세자의 전세금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세입자가 확보 안 되는 경우도 33%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문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주택을 분양받아서 계약금을 치르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약 포기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답니다. 계약 포기, 분양 포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건 뭐겠습니까? 더 이상 시세 차익을 쉽게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점점 더 확산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거죠. 사회인 거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래 절벽에 불 꺼진 아파트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절대로 싸게 안 파니까 안 팔리는 거죠. 뒤늦게 부동산에 뛰어든 사람들은 꼭지에 산 거고 또 미리 싸게 산 사람들도 매매가를 쉽게 안 낮추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올해, 내년, 내후년 집주인들은 계속 버티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꽤나 어려울 거라는 거죠. 앞으로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겠죠. 어느 시점에 되면 대출금리가 멎어들고 내려가기도 할 겁니다. 근데 내려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또 그게 시중금리에 반영되는 건 시간차가 있는 거죠. 올해 이렇게 대출금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작년에 올라갔던 그것 때문에 올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가파르게 올랐던 이 금리의 여파는 또 내년에 온다고 하는 거죠. 시차가 발생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네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 힘들어진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집주인들이 거래가 안 돼도 호가를 쉽게 낮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궁지로 내몰리는 건 무리하게 빚을 내고 집을 산 사람들의 몫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우위에 서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위에 선다라는 거죠. 지금요, 최고가 13억에서 가격이 떨어져서 11억에 나와 있는데 또 급매물은 9억 5천으로 더 내려야 겨우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9억 5천에 팔았는데도 4억을 벌었다고 얘기해요. 4억을. 얼마나 올랐기 때문에? 아니 9억 5천에 급 처분해가지고 4억을 번다라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그 집세 원래 가격이 한 4억 5억 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4억 5억짜리가 최고가 13억이다가 지금 11억, 9억 10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4억 5억이었을 때 산 사람들은 돈을 번다라는 거죠. 집이 안 나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10억에 산 사람들, 11억에 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혹은 욕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안 팔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갑자기 호가 1, 2억 낮춘다고 안 나가죠. 왜냐? 원래 4억 5억 하던 걸 13억, 14억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15억, 17억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1억 낮춘다고 안 나가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는 거죠. 2억 5천에 산 집이 갑자기 5억이 됐죠. 근데 이자 오르고 매매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려웠죠. 근데 욕심을 버린 거예요. 그냥 3억 5천에 팔자. 이랬더니 금세 나가더랍니다. 욕심을 버리면 지금 또 매매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이래저래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말고 나중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부동산 거품이 생길 때 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또 한 3억 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3억짜리 집 사놓으면 나중에 또 5, 6억 돼서 또 1억을 버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이제 호가가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호가가 5억이라고 하는데 3억 5천에 내놓으니까 나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그는 원래 산 가격은 2억이었기 때문에 1억 몇천을 번거라는 거죠. 욕심을 덜 부리면 지금도 거래가 된다. 급매물로 나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급하면 싸게 나오면 싸게 내놓으면 팔린다라는 거죠. 시세대로 올리고 더 많이 받겠다고 얘기해놓고 욕심 부리고 안 나간다고 힘들어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거죠. 뭐 이래저래 안 쉬운 거죠. 안 팔리는 게 아니고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안 나간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가로 내놔야 팔리지 장난질 폭등 가격에 사줄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집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집값을 비싸게 팔려는 욕심이 그대로인 거죠. 집이 안 팔리는 게 아니고 못 파는 겁니다. 왜? 자기 욕심대로 다 팔고 싶은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현실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시세 대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팔아낸 게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겨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엄청난 차익을 봤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뭐 멍청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인 거죠. 뭐 아무쪼록 지금 현재 뭐 새 아파트 입주가 되게 더디다. 뭐 기존 아파트가 안 팔리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잔금을 못 치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리는데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현실적인 가격으로 전세, 월세를 내놓든 아니면 팔겠다고 했을 때는 매매가를 내놓으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욕심을 부리고 너무 큰 것들을 바라면 언제든 그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사기쳐서 뭐 새 아파트 아무리 지어 내봤자 유주택자들이 다 쓸어가고 뭐 이러다가는 50년 지나도 100년 지나도 국민의 절반은 여전히 무주택자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호가 조작해가지고 신고가 행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집이 안 팔린다고 아둥바둥거리고. 근데 정말로 현실적인 가격,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가격이라야 집값이 집이 팔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팔고 싶으면 시장에서 반응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내놔야 되는 거고, 뭐 사기 싫으면 안 사는 게 시장이라는 거죠. 가치도 없는 집을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고, 또 가격에 맞게 내놓으면 팔리는 게 시장이라는 거죠.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집값이 점점 더 예전만 못할 거다라는 생각도 들죠.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만 해도 2019년에 가격이 조정이 돼서 연착륙으로 가려고 이전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냥 망가져 버린 거죠. 물론 그때도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방치하고 부동산 교란 세력들이 사기짓하고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눈 감아줬던 죄가 있는 거죠. 게다가 전세자금 대출 같은 무분별한 대출로 거품을 더 키웠던 거죠. 그래놓고 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의 5년 이 기간 동안에 부동산 관련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